자, 전산회계 2급을 공부하시는 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저 앞전 강의들을 통해서 회계의 기본적인 개념과 차변, 대변, 분계라는 개념까지 공부를 한번 해봤죠. 자, 오늘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만드는 순서인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회계 순환 과정이 어떤 내용이고 시험 문제의 출제가 전산회계 2급에 어떻게 되나 그 내용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게 바로 재무제표의 작성 순서, 이제 전문 용어로 회계의 순환 과정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회계의 순환 과정이 좀 낯선 용어인데요. 여러분 이건 쉽게 생각하면 최초의 분계가 딱 작성되고 나면 재무제표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정 어떤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겠죠. 바로 요게 그 순서입니다. 자, 이렇게 거래가 식별되면 분계를 끊는 거지요. 자, 분계를 끊고 나면 차변, 대변만 딱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실무에서는 이 분계 대신에 전표를 작성한다고 했죠. 거래 하나 발생하면 전표 하나 딱 만들어서 뭐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 뭐 주주가 출자했다 이렇게 전표를 만들어 놓고 관련 증빙을 붙이고 나면 이런 거래가 발생한 거는 알 수 있습니다. 요 분계들만 따로 모아놓은 거를 분계장이라고 그러는데요. 다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현금이 얼마가 늘어났고 자본금이 얼마가 늘어났는지를 현금 따로, 자본금 따로 말을 바꾸면 계정별로 장부를 따로 만들어서 계정별 원장을 작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현금 계정, 자본금 계정, 차입금 계정, 비품 계정 등등등등 많은 계정들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쫙 모아서 수정전 시산표라고 불리는 시험 삼아서 계산하는 표라는 시산표를 만든 다음에요. 여기에 몇 가지 수정할 사항들이 나옵니다. 요 기말 수정 사항들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몇 가지 수정을 해서 수정 후에 자, 시험 삼아 계산하는 표를 다시 한번 만듭니다. 요렇게 만든 다음에 자, 최종적으로 수정된 시험 삼아 만드는 표, 이 시산표 안에는요. 모든 계정이 차변과 대변에 다 짓게 돼서 차대를 맞춰보는 기능하는 표가 있는 겁니다. 역시 시산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드릴게요. 요 시산표에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딱 이제 뽑아내는 거죠. 재무제표죠.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요게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계정별 원장까지 끊어서 이번 강의를 드릴 거고요. 나머지 시산표와 재무제표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자, 양이 많기 때문에 다음번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이 강의를 드릴 겁니다. 그럼 재무제표를 만드는 순서인 회계 순환 과정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계를 전표마다 쭉 분계를 만든 다음에 분계만 딱 꺼내가지고 분계만 모아놓은 장부를 다시 한번 만듭니다. 이걸 분계장이라고 불러요. 물론 출제가 자주 되진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현금하고 자본금이 늘어났다면 현금 계정에 영향을 미치고 자본금 계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금과 자본금의 계정들을 따로 뽑아와서 이 계정별 증감을 따로 계산해서 잔액을 계산하는 그런 장부를 만드는데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총계정 원장이라고 불러요. 이 총계정 원장에 대한 시험 문제가 종종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시산표도 출제가 자주 되고요. 이 시산표에서 재무제표를 뽑아내서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드는 이 내용이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매회 번갈아 가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매회 번갈아 가면서 물론 이 분계장은 잘 안 나오고요. 요 세 가지 항목들이 번갈아 가면서 시험 문제에 매회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여러분 이 과정이 회계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상당히 낯설어요. 낯설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잘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강의의 과정에서 유형별로 딱 정리 찍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그 내용만 딱 집어서 이해하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나는 앞으로 이 전산회계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한 다음에 다시는 회계를 보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면요. 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과감히 포기하고요. 패스하더라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하더라도 마지막에 있는 바로 요 재무제표를 완성시키는 뽑아내는 그 마지막 절차가 있거든요. 요것만큼 여러분 꼭 주의해서 공부하기 바래요. 자, 제가 이제 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요거는 뭐 패스해도 합격엔 지장이 없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거는 꼭 보셔야 된다 라고 여러분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고려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 복잡한 내용인 회계순환 과정 재무제표를 만드는 순서 중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재무제표를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은 거래의 식별과 분계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거래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저 앞전 사례에서 명지 패션을 만들 때 몇 가지 거래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 거래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1월 1일자에 주주로부터 50만 원을 출자받아서 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자본금 늘고 그 다음에 현금 들어왔죠. 그래서 분계를 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은 오른쪽은 자금의 조달, 자본금이 50만 원 들어왔고요. 왼쪽은 그 조달된 돈으로 자산을 운영하는 건데 일단 현금으로 50만 원 운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앞전에 다른 강의를 듣지 않으시고 이 강의를 처음 들었는데 회계 초심자다라고 하면 이 강의 바로 끄고요. 앞전에 차변과 대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주는 강의를 듣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차변, 대변 정도는 구별할 줄 안다 가정을 하고 자, 이렇게 분계가 발생하면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학습용으로 이렇게 연습장에다가 적는 분계인 거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걸 적는 게 아니라 자, 전표를 만든다고 했죠. 이게 바로 전표입니다. 그래서 전표가 날짜 적고 거래가 몇 번째인지 적은 다음에 차변에 현금 들어왔고 대변에 자본금 생겼는데 이게 이유가 자본금 출자받은 거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실무상 실제 적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여드렸죠. 또 하나 거래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은행에서 30만 원을 차입을 해서 회사 근거에 보관을 10일 날 했습니다. 30만 원 돈이 더 들어온 거죠? 그럼 자금의 조달이 부채를 통해 조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대변에 차입금 30만 원, 자금의 조달이 증가하고요. 자, 차변에 자금의 운영 30만 원 또 증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얘는 우리가 학습용으로 노트에다 적는 분계인 것 뿐이고 실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전표를 만들어서 두 번째 거래 발생했구나. 1월 10일자에 차변에 현금 30만 원, 대변에 차입금 30만 원. 이거는 은행의 차입이다. 이런 전표를 만든다고 했죠. 자, 제가 두 개의 거래를 간단하게 분계하면서 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우리가 저 앞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하면 자동적으로 재무제표가 만들어집니까? 왜 저랑 저 앞전에서 회사의 설립 단계의 재무제표 해서 재무상태표 차번 적고 대변에 차변에 자산 적고 대변에 부채 자본 적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게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뭐 하는 거냐? 분계장을 만듭니다. 분계장은 느낌상 어떤 거냐면 분계가 발생하면 그거를 모아놓은 장부니까 발생한 거래의 분계를 순서대로 적는 장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두 개 거래를 보여드렸잖아요. 1번 거래는 자본금 출자, 2번 거래는 차입금 받아오는 거. 그래서 적는 겁니다. 1월 1일자에 첫 번째 거래가 발생했는데 자본금 출자를 받아서 차변에 현금 50만 원 늘어나고 대변에 자본금 50만 원 늘어났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를 똑같은 라인에 안 적어주고 살짝 띄워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차변이고 이게 대변이다. 구별하기 위한 거고 이렇게 차대가 써있죠? 이렇게 적어주면 얘만 딱 보면 자본금을 출자받아서 돈이 들어오고 자본금이 생겼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겠죠. 2번 거래 날짜 적고 두 번째 거래구나. 은행 차입했다. 그러면 현금 늘어나고 부채가 늘어났겠죠. 차입금 늘어났겠죠. 현금 30만 원, 차입금 30만 원 이런 식으로 적어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쭉 적어놓는 장부를 따로 만드는 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분계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드리면 또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회계 전공도 아니고 이게 그냥 자격증이 필요해서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한 거라 나중에 나 경리 업무 안 할 거다, 회계 업무 안 할 거다 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이거 전혀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과감하게 패스해도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쭉 들어보시고요. 그냥 정말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듣고 까먹어도 괜찮긴 해요. 자, 좀 전 단계까지 분계를 하고 그 분계들만 따로 모아놓은 분계장을 만들었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장부가 만들어지고 그렇다고 나중에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음 순서가 뭐냐? 바로 전기예요. 전기란 단어는 전해지는 표, 옮겨 적다 이런 뜻이라서 전이 옮겨다라는 뜻이 있고요. 기가 기록하다는 뜻이 있어서 붕괴를 일단 끄는 다음에 이 붕괴를 옮겨 적게 되는 거예요. 어디 옮겨 적느냐? 자, 볼게요. 이게 아까 봤던 붕괴장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붕괴장은 발생한 붕괴들의 액기스만 딱 차이대반만 모아서 이렇게 모아놓은 표들이 붕괴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이 1번 거래로 현금과 자본금의 금액이 변동됐습니다. 현금이 50만 원 들고 자본금이 50만 원 늘었죠. 또 2번 거래로 현금과 차입금이 생겨서 현금이 또 늘고 이제는 차입금이 또 생겼죠. 늘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붕괴가 발생하면 이게 계정 과목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거래가 몇 개 없다면 바로 알 수 있죠. 지금 현재 잔고가 얼마인지 현금이. 바로 알 수 있죠. 자본금의 잔고가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죠. 차입금의 잔고가 얼마인지. 그런데 이게 변동이 계속 일어나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계정 과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 계정 과목별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금 따로, 자본금 따로, 차입금 따로 각 계정별로의 변동을 따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기란 게 뭐냐면, 자, 좀 전에 발생한 붕괴가 있는데 그 붕괴의 차변 대변을 각 계정 과목에 옮겨 적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계정별 원장이란 게 뭐냐? 보시는 것처럼 발생한 거래를 날짜별 순서로 증가, 감소, 잔액을 나타내는 각 계정별 장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현금이 바뀌죠. 자본금이 바뀌죠. 차입금이 바뀌죠. 이거 말고도 뭐 비품, 차량운 방부 등등 수많은 계정 과목의 그 계획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자, 어느 순간 대표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차입금 지금 잔액이 얼마야? 이번에 얼마나 증가 감소를 했어? 라고 말하면 붕괴들을 보면 그때 증가 감소 발생한 건은 알겠지만 현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정 과목별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장부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냐? 계정별 원래 장부다. 원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어떤 회사들은 한 권의 책에다가 현금만 따로 또 다른 책에다가 뭐 그 자본금만 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래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한 권의 책에다가 모든 계정 과목을 다 모아서 포스트잇을 붙여서 띠지 붙여서 관리를 하다 보니 모든 계정 과목이 모였다라고 해서 이거를 총 계정 원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참고로요. 이러한 장부들 이외에 현금의 흐름을 움직이는 현금 출납부, 당좌예금 출납부, 상품 재고부, 매출장, 매입 매출장, 매입장 이런 것들의 별도의 부수적인 장부가 좀 더 있다라고 여러분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계정별 원장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거래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3개 거래가 있는데 1월 1일자에 주주한테 50만 원을 출자받아 회사 설립을 했고 1월 10일자에 30만 원 차입을 한 다음에 자, 드디어 1월 15일자에 책상 3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이 세 거래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계정별 원장, 총계정 원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먼저 요 거래는 자, 현금하고요. 자본금에 영향을 미치고요. 여러분 요 거래는 현금하고 차입금 거래에 영향을 미치겠죠? 여러분 요 거래는 현금하고 비품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지금 계정이 몇 개가 나왔냐면 1개 나왔고요. 2개 나왔고요. 3개 나왔고요. 4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요 3일 거래만 가지고도 계정별 원장을 지금 4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 첫 번째 바로 현금 계정별 원장입니다. 자, 1월 1일자에 자본금 출자 받아가지고 50만 원 들어왔죠? 여러분 차가 돼가 있는데요. 어려우시면 여기를 증가와 감소로 생각을 하셔서 말을 바꾸면 플러스가 되면 자, 마이너스가 되면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요. 여러분 이 현금의 경우에는 자산이니까요. 자산이 늘면 어디에 표시하는 겁니까? 차변이고요.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이겠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차변과 대변의 개념이 없는 분들, 그래서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를 적는 거고요. 대변에는 부채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를 적는 거고요.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을 적는 거고요.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을 적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거래에 팔려서를 모르는 분들은 이 강의 말고 앞전 강의들을 듣고 오셔야 됩니다. 이 표시하는 겁니다. 50만 원 증가했죠? 그 다음에 잔액이 50만 원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은행 차입금 30만 원을 더 가져온 거 아닙니까? 다시 잔액이 늘죠. 그러다가 비품 한 개를 구입했죠. 얼마에? 30만 원이 줄었죠. 두 개는 늘고 하나는 줄었으니까 잔고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50만 원 된 거고요. 요 한 달치만 모으면 80만 원, 30만 원 자 되고 이게 이제 1월 달이라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5월 달이다. 그러면 1월 거부터 5월까지 총 누계가 여기 나오거든요. 이건 누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계정의 세부 내역들 계정별 원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계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싹 다 모아서 총계정 원장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자, 현금은 됐고요. 이제 자본금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자본금 계정은요. 이게 자본적 계정이잖아요. 자본적. 여러분 그래서 자본의 경우에는 자 대변이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1월 1일자에 자본금을 출자받은 거 아닙니까? 얼마를? 50만 원을. 증가니까 어디다 적습니까? 여기다가 적어야죠. 잔액이 50만 원 되고 월계와 누계 표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계정별 원장이라 하더라도 이게 차변 항목이냐, 즉 자산 쪽이냐, 비용 쪽이냐, 내지는 대변 쪽이냐, 부채냐, 자본이냐, 수익이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그거를 이해하시고 푸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거가 자본금 원장이고요. 이제 차입금 원장이야. 차입금. 자, 여러분 차입금은 부채 항목이니까 여러분 얘는 대변 항목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가 증가고 여기가 감소겠죠? 그래서 자 1월 10일자에 은행 차입을 가지고 왔죠. 30만 원을 대변에 적고 늘어나서 이게 월계 누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적으면 자 비품은 여러분 이게 비품은 자산 쪽 계정이니까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차변이니까 어디가 증가해요? 여기가 증가, 여기가 감소겠죠? 그래서 비품을 자 1월 15일자에 30만 원 주고 사서 비품이 증가,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여기다 금액을 적어주는 거고 이렇게 30만 원 잔액 월계 누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지금 보여드린 게 계정별 원장, 계정 원장, 모든 계정을 다 모아놓은 원장, 총계정 원장을 보여드린 거라 그랬죠? 요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나 문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2017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와 나의 용어로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발생한 거래 내역을 순서에 따라 장부에 붕괴하여 적는 장부. 붕괴를 했다가 그걸 다시 모아. 그걸 뭐라 그랬죠? 붕괴장이라 그랬죠? 1번과 2번은 아니에요. 붕괴장이 맞으니까. 자, 이러한 거래를 계정 과목별로 기록, 계산, 요약하는 장부를 뭐라고 부른다? 그럼 계정 과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각 계정 과목별 장부를 계정 원장이라고 불렀죠? 그 모든 걸 다 모은 걸 뭐라 그랬죠? 계정 원장들의 총이다. 총계정 원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붕괴장과 그 총계정 원장의 개념을 묻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또 다른 문제죠. 다음 거래 내용에서 기록되어야 할 보조부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보조장부란 뜻인 건데 여러분이 아직 어려운 개념이니까 대충 보시면 돼요.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거래가 뭔가 보니까 상품을 60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동전 발행 당좌 수표를 회수하였다. 여러분 이 거래가 아직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우리가 각 계정 과목별로 공부를 다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효과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상품을 60만 원 매출을 하면 매출을 합니다. 매출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얘는 수익이에요. 수익 증가. 자, 또 하나. 대금은 동전 발행 당좌 수표를 회수했다. 수표 회수. 여러분 수표를 받은 거예요. 수표 수령. 여러분이 이 수표가 뭔지 아직 잘 모르시잖아요. 저랑 나중에 공부할 건데 느낌적으로 자기합 수표를 떠올려 보세요. 10만 원짜리 자기합 수표. 여러분이 10만 원짜리 자기합 수표는 바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수표를 받으면 이거를 수표라는 개념 과목을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받았다고 처리해서 자, 자산이 증가합니다. 또 한편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상품이 감소합니다. 이 상품은 자산이니까 자산이 감소합니다.
이 거래는 수익의 발생 증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를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건데 이 과정에서 어떤 장부가 필요할까요? 매출을 여러분 했으니까 매출을 상세히 알려주는 장부가 필요하겠죠? 느낌상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매출을 알려줘? 매출장 필요하겠네. 자, 또 수표를 받으면 현금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증가했잖아요. 현금의 증가 감소 알려주는 거 현금 출납장이 필요한가 보다. 현금 출납장. 또 상품이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상품의 재고를 또 확인하는 서류가 있나 보다. 근데 여러분 이 거래에서 당좌 예금이 늘진 않았잖아요. 이 당좌 예금은 는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쓸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안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제가 살짝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맛만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런 거래가 발생하면 붕괴를 끊지요. 그러나 붕괴 끊은 이후에 각 계정별로 옮겨 적으면서 이런 장부들을 추가로 만든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인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살짝 난도가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T계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T계정 완전 생소한 개념이죠. 잘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렇게 거래가 발생하면 붕괴를 끊어가지고 붕괴장에 옮겨 적은 다음에 요것들을 각 계정별로 옮기는 계정 원장을 만든다고 했죠. 이걸 다 모은 걸 총계정 원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는 붕괴를 끊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붕괴장을 우리가 만들고 계정별 원장을 자를 떼고 막 표를 그려서 만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얘는 실제 실무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일일이 연습장에다 자대고 그릴 수 없다 보니까 자, 계정 원장 만드는 대신에 우리는 뭘 만드냐? T계정을 만듭니다. 도대체 뭐냐고요 이게? 이게 T계정의 양식이에요. 계정 과목을 적어주고 이렇게 T자를 쫙 그린 다음에 왼쪽은 차변을 말하는 거고요. 오른쪽을 대변을 말하는 건데 이런 모양에다가 증가와 감소, 그 다음에 잔액 같은 것들을 표시를 하면 아까 계정별 원장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는 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T계정은 차변, 대변의 기초 잔액이나 증가나 감소나 기말 잔액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표시하기 위해서 고안된 T 모양의 기법인 거예요. 자, 그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잘 모르겠다. 시간도 없고 나중에 이거 전공해서 이 업무도 할 것도 아니고 난 자격증만 필요하다. 아니면 당장 시험이 가까워서 어렵다. 이런 분들은 이거 과감하게 패스해도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회계를 전공하는 분들이거나 나중에 이 업무를 할 분들이면 나중에 실제 실무 업무에서 대화의 과정에서 이 T계정 이야기를 할 때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은 패스하지 말고 보시기를 바라고요. 어차피 이게 나중에 전산에게 1급이나 그런데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한 방에 해결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T계정에 대한 더 이해를 위해서 부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거래를 3개를 했었잖아요. 출자 받고, 대출 받고, 차입금 가져오고, 그 다음에 비품 구매하고. 그래서 아까 현금 계정 원장을 만들었었죠. 이게 현금 계정의 원장입니다. 출자 받아서 50만 원 들어와서 잔액이고, 더 차입해서 잔액이고, 비품 구입하고 남는 잔액 50만 원 남았다. 이게 여러분 붕괴를 여기다가 옮겨서 현금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별도 만든 현금 계정 원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얘는 실무적으로 작성을 하는 거고요. 이걸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언제 자대고 다 그림을 그립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실무적이라 얘를 쓰지만 학습 목적, 공부 목적에서는 이걸 하는 게 아니라 T계정을 그리는 겁니다. T계정. T를 그려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왼쪽은 차변이고 오른쪽은 대변 아닙니까? 현금이 여러분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본이에요,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여러분 얘는 자산이잖아요. 자산은 생기면 어디다가 적는 겁니까? 말을 바꿀게요. 증가하면 어디다 적습니까? 차변에 적겠죠. 감소하면요? 대변에 적겠죠. 그래서 아까 거래가 있었잖아요. 1월 1일자에 자본금이 들어왔잖아요. 현금의 증가니까 이렇게 차변에 적어주는 겁니다. 여기는 결국 여러분 증가를 적어주는 거고요. 자산이니까. 여긴 감소를 적어주는 거잖아요. 자, 또 하나. 1월 10일자에 추가 차입을 했잖아요. 자, 30만 원 들어왔어요. 여기다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비품을 구입하면 돈이 나갔잖아요. 여기다 적어줘야 됩니다. 감소를 대변에다가. 여러분 요렇게
자산의 경우에는 T 계정을 만들어 놓고 증가는 왼쪽에, 감소는 오른쪽에 항목들을 적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금액이지만 앞에 말들이 있죠? 이건 설명이에요. 왜 50만 원 들어왔니? 자본금 들어온 거야. 왜 30만 원 들어왔니? 차입한 거야. 왜 30만 원 나갔니? 비품 구입한 거야. 이렇게 해서 앞에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원인을. 근데 잘 보세요. 30이죠? 80이죠? 얼마가 돈이 남습니까? 증가 금액은 80에 쓴 건 30이니까 50이 남죠? 그래서 차변에 이 거래 후에 잔액이 50만 원 남았다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산 항목은 잔액을 차변에 표시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뭐 당연하겠죠. 여기다 더 많은 금액 적었으니까 여기 잔액이 남겠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현금 계정이죠. 다음 계정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계정은 여러분 바로 자본금 계정이었죠. 자본금은 딱 한 번 들어왔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자본금의 계정 원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얘는 실무용이에요. 이렇게 1월 1일자에 자본금 출자 받아가지고 대변에 50만 원 들어와서 돈이 남았다. 근데 학습용으로는 T 계정 만든다 그랬죠? T를 그려볼게요. 여러분, 얘는 이제 자본 항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본의 경우에는 대변 쪽이 늘어나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증가가 오른쪽에 적는 거고요. 감소가 바로 왼쪽에 적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금 거래 한 번 있었죠? 1월 1일자 현금 5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증가를 오른쪽에 적는 겁니다. 더 이상 거래가 없었죠? 자, 그래서 남는 게 어딥니까? 대변에 잔액이 50만 원 남는 거죠. 그래서 자, 자본의 경우에는 부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대변에 잔액이 남는다. 자본,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계정 그렸으니까 여러분 이제 차입금 계정도 만들어 봐야겠죠? 아까 은행에서 돈을 차입했지 않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은행에서 1월 10일자에 30만 원 차입을 했죠. 그래서 대변이 늘어난 겁니다. 30만 원 만들었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얘는 실무상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이 표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뭘 이용한다 그랬습니까? T 계정 이용한다 그랬죠? T를 그려볼게요. 여러분, 얘는 부채 항목 아닙니까? 자금의 조달 항목이니까 증가하면 오른쪽 대변에 적어야 되는 거고 감소하면 왼쪽 차변에 적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차변의 증가를 왼쪽 차변, 감소를 오른쪽 대변, 자본의 증가를 오른쪽 대변, 자본의 감소를 왼쪽 차변. 자, 부채의 증가를 오른쪽 대변, 부채의 감소를 왼쪽 차변. 이렇게 되는 게 왜 그런 거냐라는 걸 모르는 분들은 이 강의를 바로 들으면 안 돼요. 앞쪽에 차변과 대변의 개념과 거래의 판료소 결합관계를 반드시 공부하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어떤 거래 있었냐? 1월 10일자에 30만 원 차입을 했기 때문에 차입금이 증가한 겁니다. 이 금액은 차입금이 증가했지만 왜 차입금이 증가했을까 보니까 현금이 증가한 거죠. 현금은 더 들어온 앞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주게 돼 있고요. 결국은 한 번 거래해서 이게 증가한 거니까 대변의 잔액은 이렇게 오른쪽에 부채가 대변의 잔액이 남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잘 들어보시면 제가 뭐 실무 얘기하고 공부용 T 계정 얘기하고 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여기가 기준으로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는데 여기 이제 자산이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이 증가하는 거고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이 증가하는 거고 또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이 증가하는 거고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이 증가하는 거고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이 증가하는 거고 자본이 감소하면 차변이 증가하는 거죠. 이 회계 등식의 원리와 증가 감소에 대한 개념만 있으면 충분히 아는 내용이겠죠. 여러분, 여기 시험 문제에 어떻게 출제가 됐나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2021년도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계정 잔액의 표시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계정 잔액이란 거는 아까 차변과 대변이 증가 감소가 있었잖아요. 남는 금액이 어디에 표시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금은 부채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저랑 계정 과목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예수금은 남한테 미리 받아둔 부채입니다. 토지는 자산인 건 아시겠죠? 보통 예금도 자산인 건 아시겠죠? 외상매입금도 공부를 아무리 안 했다 하더라도 외상으로 산 거니까 갚을 빚이니까 부채가 되는 건 맞겠죠. 여러분, 이러면 자, 잔액이잖아요. 잔액. 거래가 자산 같은 경우에는
차변이 증가하는 게 발생인 거고 생긴 거고 대변은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잔액이니까 자산의 경우에는 잔액이 어디 표시가 될까요? 자산은 차변에 표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부채하고 자본의 경우에는 잔액은 대변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부채의 경우와 자본의 경우에는 대변 표시가 되니까 예수금 부채라고 그랬죠? 대변에 10만 원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외상매입금도 부채니까 대변에 잔액의 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산의 경우에는 차변에 잔액의 표시가 돼야 되는데 얘는 차변에 표시가 됐네, 보통 예금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토지는 자산이니까 잔액은 여기 표시를 해야죠. 2번이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요 내용이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앞전 바로 이 앞에 있는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얘를 풀어보시면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 내용은 바로 이제 수익과 비용의 T 계정이에요. 제가 또 다른 거래 두 개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거래도 옛날에 우리가 앞전에 명지 패션 회사 설립할 때 했던 거래를 다시 한번 가져온 겁니다. 분기 연습에서 1월 16일자에 상품을 80만 원의 현금을 판매했습니다. 80만 원 돈 두르고 상품 매출, 수익이 생긴 거죠. 직원급에 10만 원 현금 줬습니다. 비용 발생하고 돈이 나갔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 거래에서는 이제 매출 계정이 생기고요. 여기서 매출. 또 한편 여기서 이제 비용 계정이 생깁니다. 이 매출은 다른 말로 수익 계정이잖아요. 요건 이제 급여 계정이겠죠. 그래서 수익 계정에 매출, 비용 계정에 급여가 생기는데 먼저 매출 계정이에요. 여러분, 요게 매출에 대한 계정 원장이에요. 자, 한 번 매출이 발생했다는 전제하에서 1월 16일자에 80만 원 매출이 발생했다. 여러분, 얘는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을 하면 대변이 늘어나는 거죠. 80만 원 늘어났습니다. 월계 누계예요, 대충. 근데 여러분, 얘는 실무상이고 학습용으로는 계정을 그린다 그랬죠. T계정. 매출 T계정이에요. 얘는 여러분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면 여기다 적는 거고, 대변에다가 수익이 취소가 되거나 말을 바꾸면 수익이 감소하게 되면 차변에 적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례에서는 수익이 발생만 했죠. 80만 원이. 80만 원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받았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대변의 잔액은 오른쪽에 표시하는 겁니다. 수익 쪽이니까. 자, 그 다음 내용 볼까요? 자, 그 다음 내용이 바로 급여 계정이에요. 자, 급여. 여러분, 급여는 비용이잖아요, 비용. 자, 이게 이제 급여 지급을 1월 20일 날 10만 원을 했기 때문에 비용 계정은 차변에 적어주는 거예요, 발생하면요. 발생한 누구에 표시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T 계정에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비용은 여기가 발생입니다. 자, 밑에 적어볼게요. 여기가 발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취소 내지는 감소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왜 비용은 발생하면 차변에 적는 거냐, 이걸 모르는 분들은 이 앞전 강의에 거래의 판료서와 차변 대변 같은 것들을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따라서 1월 20일자에 현금 10만 원이 나간 겁니다. 더 이상 없다 가정했죠? 그러니까 잔액이 여기 남는 거죠. 차변 잔액이.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나?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2021년도에 나왔던 문제인 거예요. 조금 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문제 풀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래 분계의 내용을 계정별 원장에 정기한 것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분계를 보니까 접대비가 100만 원 발생했고요. 차변에. 대변에 100만 원 현금 발생했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거래입니까? 자, 접대로 100만 원을 지출한 겁니다. 여러분, 이 거래는요, 자산이 10만 원 감소했고 비용이 10만 원 발생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표시할까요? 자, 보니까 얘는 현금 T계정, 얘는 접대비 T계정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현금이 지금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감소했죠. 현금이 감소하면 여기다 표시해야 돼요? 여기다 표시해야 돼요? 현금의 감소는요, 여러분, 대변에 표시해야 돼요.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거 먼저 고를게요. 자, 또 하나. 접대비예요. 여러분, 접대비는 비용이니까 발생하면, 비용이 발생하면 어디다 적어줘야 돼요? 비용의 발생.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적어줘야죠.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산부채 수익 비용의 위치만 알아도 두 개는 지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볼게요. 현금에 써 있고 접대비 써 있죠. 제가 그랬죠. 요 10만 원이 뭐냐면 현금이 10만 원이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접대비를 썼다라고 요 앞에는 설명해 주는 거라 그랬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왜 틀렸느냐? 접대비의 접대비가 아니죠. 접대비는 비용이 나갔는데 10만 원 발생했잖아요. 근데 얘가 이게 아니고 이 접대비가 어떻게 사용된 거냐? 여기다가는 현금을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접대비가 뭐로 나갔느냐? 즉 접대비가 나갈 때는 반대가 현금이잖아요. 현금을 적어줘야 되는 거고요. 현금을 적을 때는 반대가 이유가 돈이 왜 나갔느냐? 접대비로 나갔잖아요. 접대비를 적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금액 먼저 맞춰보시고요.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위치로 판단하신 다음에 앞에 설명을 보면서 반대를 적었냐 안 적었냐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난도가 있는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지만 오늘 내용은 사실 시험 문제에 그렇게 엄청나게 자주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 문제들을 아예 난 시간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번 강의는 전체를 패스하더라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강의를 지금 들었지 않습니까? 30분 넘게. 잘 모르겠다. 시간 없다. 난 전공자가 아니다. 다시는 회계 안 본다. 그냥 과감하게 포기해도 전산회계 2급 시험에 합격에 문제가 없지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전공자분들은 주의해서 보라고 그랬죠? 이상 공부한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재무제표의 작성 과정의 절반 정도를 공부를 했는데요. 바로 이게 재무제표의 작성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를 한 다음에 분계들을 모아놓은 분계장을 만드는 거죠. 앞에 두 개는 전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계장을 만드는 게 가끔씩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총계정원장을 만들죠. 여기서 자 T계정을 대신 우리가 공부할 때 쓴다 그랬죠? T계정이 조금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한 겁니다. 자, 수정전 치산표의 작성과 기말 수정 분계와 수정 후의 치산표와 재무제표 만드는 과정은 다음번 강의 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총계정원장의 학습용 용도인 T계정 보시는 것처럼 총계정 원장을 표시하는 회계적 양식이고 우리가 공부할 때 쓰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자산 쪽과 비용 쪽은 차변이 증가하면 여기다 표시하는 거고요. 자산과 비용이 감소하면 여기다 적는 겁니다. 대신 부채와 자본과 수익이 증가하거나 발생하면 여기다 적는 거죠. 감소하면 여기다 적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앞전에 공부했던 회계 등식과 똑같은 내용인 거고요. 오른쪽은 뭐냐면 자금의 조달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채권자한테 빌리고 주주한테 투자받은 다음에 추가로 장사에 벌어들여서 조달을 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요. 자금의 운용, 사용이에요. 조달된 자금,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자산을 마련하고 비용으로 쓰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산과 비용은 같은 쪽이고요. 부채, 자본, 수익은 같은 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호의 표시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회계순환 과정 나머지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